제가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로 박사학위도 받고 논문도 한 20편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책도 2권 썼습니다. 논문을 20편을 넘게 쓰셨어요. 20편 썼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이 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출연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이제 거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계속 모아가야 되고 분위기 좋아질 거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실적은 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선반영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이제 좋아진 거죠, 이제. 삼성은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또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나 뭐 1년 있다가는 실적도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 그 감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빠르면 3개월, 늦으면 한 6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가 나타나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하반기 정도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뜨고 있는데 엔비디아 건 있지 않습니까? 그 챗 GTP, 요쪽에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또 많이 또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쓰이는 게 이제 GPU가 많이 있습니다. GPU에 들어가는 또 이제 그 세트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트로. 보통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폰 노이만 방식은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세트로 같이 쓰입니다. 같이 이제 통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이는데 그쪽에 이제 그 GPU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메모리도 상당히 성능이 좋아야 돼요. 하다 보니까 HBM이라고 있어요. 고성능 메모리인데요. 이게 이제 D램 칩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여러 층으로. 그래서 이제 속도가 되게 빠르고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HBM,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고가입니다. 하다 보니까 매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익률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HBM 이쪽은 SK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더 거예요?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SK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많이 올랐어요. 10만 원, 11만 원. 얼마 전에 보시면 그 젠슨 황하고 이제 그 이재용 사진 찍었어요. 같이 이제 스시집에서 이제 사진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의미심장한 뜻이 있죠. 보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SK 하이닉스에서 다 커버를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수요가 다 이제 삼성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또 AMD랑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이제 뭐 챗GPT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HBM을 삼성전자가 한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만큼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HBM3라고 나옵니다.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좋은 게 조만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거의 비슷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온전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빠지면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가끔가다 이제 욕도 먹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년 정도 해라. 분명히 뭐 1년 내도 계속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변수라는 게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의 어떤 기간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웬만한 변수는 다 1년 안에 다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장기적인 어떤 시점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저는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보니까 작년 한 가을부터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근데 그때도 이렇게 막 지지부진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걸 매집 기간이었던 거죠. 싼 가격을. 싼 가격에 이제 오랫동안.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개인분들은 이제 더 이상 힘드셔서 파시고. 맞습니다. 아쉽게도.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길게 한 1년, 2년 이렇게 봤으면 최소. 그랬으면 지금 상당한 수익을 거뒀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반도체 산업은요, 꺾이지가 않습니다. 꺾인다는 게 보통 보면 그 철강이라든지 이런 예전에 이제 전통 어떤 산업들은 보시면 산업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꺾입니다. 꺾인 다음에 이제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꺾이더라도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성장하는 거죠. 보시면 우상향을 합니다. 꺾이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3년 이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반드시 이제 성장한다. 뭐 당분간의 어떤 뭐 손실이 있더라도 참고 버티면 분명히 이제 이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확실히. 예, 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 조금 이거는 먼 미래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반도체 공급이 예, 예. 막 중국도 하고 한국도 아, 하고 예,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막 일본도 예,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반도체 과잉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보면 이제 4차 산업이 지금 계속 이제 초입 단계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10개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반도체가 다 쓰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모든 기업들이 다 테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농업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팜테크라든지 또 식품을 하는 회사들도 뭐 푸드테크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은행도 마찬가지로 핀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테크화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 하기 때문에 이런 테크화되면 반드시 반도체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 해도 만약에 이제 수요가 더 많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 공급을 예. 초과하는 수요가 나올 예, 맞습니다. 것이다. 예.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막 이제 예.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제가 한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도체 기업은 상당히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웬만한 기업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산업입니다. 거의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계속 이제 시장을 점유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계속 온전히 이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팹을 하나 짓는 것도 지금 비용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런 비용을 댈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예. 그리고 또 리스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다 해도 그걸 과감하게 어떤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죠. 예.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큰 기업들이 다 뭐 점유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또 일시적으로 경쟁이 붙을 수 있지만 거기서 예.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 예. 우리나라 기업들, TSMC 예. 이런 것들은 이미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력 자체도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웬만한 기업에서 그 정도의 어떤 돈을 투자한다는 게 게임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반도체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규모의 경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반도체가 10개를 살 때랑 그 다음에 10만 개를 살 때 가격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네. 그게 뭐 가격 차이가 10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부품이나 어떤 소재 이런 걸 이제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이제 구입한다면 엄청나게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기업들에서는 그러한 그 원가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미래에도 잘할 것이다. 예, 예.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을 좀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예, 좀 예.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두 기업 다 성장한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메모리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본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두 기업 모두.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SK보다는 그 삼성이 자본력이 훨씬 더 많다. 그게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투자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자본력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일단 나고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이제 균형적으로 50대 50 이렇게 갈 겁니다. 뭐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시스템 반도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각화가 어느 정도 돼 있죠. 그 외에도 뭐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뭐 가전 사업부라든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불황일 때 다른 사업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파운드리가 성장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파운드리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자본력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본력, 사업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키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이미지 센서 쪽도 하고 있어요. 이쪽도 지금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도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라인하고 거의 그 라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하는 기업들이 많이 전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그쪽을 많이 키웁니다. 어느 쪽이냐면 이제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2017년도 그때도 이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그 회사를 이제 파운드리 회사를 별도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으로 다 옮겼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작년 말에 이제 보시면 키파운드리라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원래 못지않은 그 SK 거였는데 이제 다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키우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밖에 채 안 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삼성만큼은 좀 아직 힘들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나중에는 좀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10% 이상 키운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시면 그 메모리도 성장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더 성장성이 더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더 유리한 면이 많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 되게 탄력적이잖아요.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요 지금의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디램 쪽, 그 메모리 쪽을 보게 되니까 삼성은 아직 파운드리나 막 이런 게 잡혀있지는 않다고 보니까 SK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한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제가 볼 때 그 삼성의 주가도 오르는 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영향이 크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보시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분명히 이제 극복이 될 거지만 지금 파운드리 자체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시면 삼성도 파운드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채 10%가 안 됐는데 최근에 보시면 메모리가 80%에서 또 최근에 이제 메모리 불황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파운드리랑 그다음에 또 시스템 LSI 사업부 이쪽의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30% 가까울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가 더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파운드리 보시면 작년에 최대 매출을 또 거두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30조 가까이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파운드리가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보시면 파운드리 매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한 15% 이상 매년 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대 심리가 있고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파운드리의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가 그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뭐 거의 똥돈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익률이 한 10% 이상 나오고 있어요. 매출 보시면. 예, 상당히 올라갔죠. 예. 요게 보시면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익률이 한 40% 나옵니다. 와. 많을 때는 50%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삼성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30% 이상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에서 30%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매출이나 어떤 성장성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TSMC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으면 예를 들면 애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플도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인정하는 건가요?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나마 TSMC에서 보시면 애플 퍼스트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애플을 먼저 이제 챙깁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많이 또 코스트 다운을 좀 해줍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많이 없죠, 그런 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을 이렇게 하니까 다른 회사들도 하고 싶어 할 거고. 예, 맞습니다. 전 세계 1등 기업이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애플만 챙기고 나머지 기업들은 엄청나게 가격을 또 높게 받으니까. 그래서 더욱이 이제 삼성을 쓰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예. 또 그런 게 있네요. 재밌네요. 근데 뭐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차피.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엔비디아가 애플이 되든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지금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예. 불황에서 예. 뭐 영업이 뭐 그거 마이너스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불황에서 벗어난다고는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좀 뭐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DDR5도 앞으로 계속 이제 높아질 거로 이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서버라든지 쪽이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진출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앞으로 나온다고 보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최악의 상황이다, 지금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빠르면 아마 하반기,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네. 그러면 이런 반도체 좀 불황에도 불구하고 예. 삼성 파운드리가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결국은 TSMC만큼은 잘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장기적으로 넘어서야 되고, 예, 맞습니다. 좀 강화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삼성하고 TSMC 보시면 이제 고객 수예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TSMC는 보시면 고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도 상당히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네. 하다 보니까 고객 수가 일단은 차이가 납니다. 100개면 많은 거 아니에요? 많긴 하죠.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이제 TSMC 비슷하게는 가야죠. 예, 예. TSMC는 500개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TSMC가 많은 이유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많냐면 기본적으로 TSMC는 레거시 공정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주로 이제 첨단 공정이 메인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고객 수가 적은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객 수가 많아야지 또 매출이 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가 좀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파운드리 포럼 조만간 이제 삼성에서 전 세계 이제 순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거든요. 이러면서 아마 그 파운드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릴 것 같아요. 마케팅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고객들 많이 또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요번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면 앞으로 좀 많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보시면 그 구글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3나노 공정으로 맡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하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고객의 어떤 그 중요성도 크고요. 그 다음에 또 3나노 아직 검증이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는 좋다고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이 반도체가 고객의 어떤 그 세트 제품에 탑재가 된 다음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검증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큰 기업들이 이제 써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도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빅테크 기업들에서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데 이런 말 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쓰게 되면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레퍼런스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가야 되고요. 예, 그래서 뭐 큰 기업들도 많이 지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보시면 이제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이제 삼성이 계속 앞으로 이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모빌 아이도 최근에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이쪽에 상당히 이쪽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예. 그 다음에 암베렐라 이 회사도 이제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이런 기업들도 삼성 파운드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기업 보시면 퀴리오사 AI라든지 뭐 그다음에 디벡스라든지 그다음에 텔레칩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쪽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쌓이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 계속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는 거죠.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퓨리오사, 디렉스, 예, 예. 그리고 리벨리온, 아톰 예. 이거는 한국 기업. 예, 한국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패밀리스 기업인데요. 주로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 아. 강한 기업들입니다. 상당히 그 최근에 보시면 이제 성능도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기업들을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도 유망한 패밀리스 회사들이 예, 맞습니다. 있군요.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 삼성도 이런 유망한 패밀리스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많이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보시면 그 패밀리스 기업들이 삼성에서 많이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삼성은 거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대 기업이 조그만 기업들을 이제 상대한다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그 생태계가 그런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 자체도 약간 갑질은 아니지만 아무튼 조그만 기업들은 신경 안 쓴다. 네. 이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시면 그 조그만 그 패밀리스 기업들은 삼성 파운드리 쓰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 오픈을 별로 안 했어요. 주로 이제 해외 큰 기업들만 하려고 많이 했죠. 하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가 많이 못 큰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그만 기업들도 많이 신경 썼어요. 특히나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되게 조그만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TSMC에서 그 제품을 이제 생산하면서 서로 이제 코워크하면서 많이 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엔비디아가 크니까 TSMC도 나중에 이제 같이 성장하는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거든요. 선순환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삼성은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기업들만, 큰 기업들만 이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도 보시면 이제 삼성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태계를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유망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지금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는 뭐 퀄컴,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AMD 다 들어본 기업들인데 그렇죠. 여기랑 이미 삼성 파운드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수주량이 늘고 있는 예, 거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TSMC는 기본적으로 뭐 웬만한 큰 기업들은 다 하고 있지만 TSMC 혼자서 다 이제 그 물량을 다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 TSMC 캐파가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성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물량이 많이 넘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고객 입장에서도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TSMC만 의존해버리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시켜가지고 니네 너 자꾸 이제 비싸게 받으면 삼성 거 쓸래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TSMC도 가격을 내리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국하고도 뭐 중국 비트코인 채굴용 반도체 팹리스, 판세미 막 이런 게 있고 막 자율주행하고 중국 팹리스 업체랑도 협력을 하고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 그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고 있는 건 있나 보네요.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중국의 어떤 포션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제재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 수출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그 메모리는 지금 이제 엄청 크기 때문에 많이 제재를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쪽은.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일본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되게 최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일본에 많이 좀 투자하는 이유는 뭐고, 그다음에 일본이 주요 반도체 국가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죠. 예. 최근에 보시면 그 일본이 그 반도체 부활을 막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예전에 보시면은 일본이 한때는 전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반도체 기업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불리하게 이제 일본 기업들한테 이제 제재를 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이 붕괴가 됐죠. 그러면서 근데 그런 어떤 부흥의 어떤 시기를 다시 한번 맞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작년에 8개 일본의 대기업들이 뭉쳐가지고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2027년도에 2나노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협력하는 업체가 IBM이랑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될까요? 예, 그게 좀 퀘스천인데요.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일본이 지금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 40나노대가 메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상당히 한참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TSMC가 일본에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이제 20나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2024년도에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금방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게 기본적으로 기술력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그 EUV 장비를 또 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도 그렇고 이제 TSMC도 그렇고 예전에도 보시면은 EUV 공정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었거든요, 문제를. 그리고 또 수율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양산이 뭐 딜레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겪고 특히나 또 이제 일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또 미국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일본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냉정하게 이제 판단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나노 반도체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애플리케이션이 뭐냐 이런 것도 확실치가 않다는 거죠. 네. 예, 어디에 쓸 건지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없다는 거죠. 네. 예, 이런 비판도 일본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심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예,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주시는 좀 해야죠. 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성장할 것 같아요. 예. 또 옛날에 했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마이크론이 일본에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아마 마이크론 외에는 아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한국을 뭐 쫓아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이쪽에서 2나노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데요. 예. 그렇군요. 그 예. 연합체 그 라피도스도 예. 파운드리 위주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진짜 파운드리 완전 전쟁이군요 지금. 예. 그렇구나.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EUV 장비 자체도 지금 보시면 ASML 이쪽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많아야 뭐 40대, 50대밖에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삼성, 인텔, 그 다음에 TSMC 이 세 개 업체만 해도 거의 커버가 되거든요. 40, 50대가. 거기다가 또 지금 메모리 기업들도 지금 EUV 장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도 다 또 이제 필요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과연 일본에서 이렇게 또 장비를 제대로 또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일본은 한 그 정도 예. 수준인 거고 예. 그러면은 인텔은 좀 어떤가요? 인텔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많이 또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퀄컴과 테슬라가 예전에 이제 인텔에 맡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수주를 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술력이 딸린다는 거죠. 삼성하고 그 다음에 TSMC만큼의 어떤 기술력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면 인텔 지금도 아직까지 뭐 7나노 반도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2나노를 뭐 2024년도에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퀘스천이 있는 거죠. 지금도 아직 뭐 7나노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으로 일단 뭐 TSMC하고 삼성에 뒤진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TSMC도 그렇고 이제 삼성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고객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TSMC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움을 거의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설계를 하면서 같이 이제 밀착돼가지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TSMC 같은 경우도 뭐 설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맞춰서 이제 다시 설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 해보질 않았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도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팬리스 사업부입니다. 이쪽에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객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거죠, 인텔은.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이나 예. 인텔이나 아직 뭐 예. 위협적인 아직까지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인텔은 그나마 좀 그래도 일본보다는 많이 그래도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주시는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인텔은 이제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 많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칩스법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할 건지 이게 또 변수가 되겠죠. 만약에 엄청난 또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의 어떤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더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거겠죠. 아, 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TSMC가 예. 막강한 지금은 투탑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길 수 있을까요? 뭐 경기현 사장님이 최근에 이제 뭐 특강에서 5년 내에 이제 따라잡겠다 5년 이렇게 내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28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도에 2나노 반도체를 이제 생산합니다. TSMC도 그렇고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3나노부터 GAE 방식을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율도 상당히 안정화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 3나노 같은 경우도 뭐 70%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돼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2나노 때부터 GAA 방식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삼성도 마찬가지로 GAA 방식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또 처음에 이제 양산하면서 수율이 되게 안 나왔어요. 30%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안 나왔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 이제 겪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제 인텔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TSMC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 왜냐면은 그 TSMC도 처음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이 매를 먼저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TSMC도 2나노 GAA 방식 도입하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겪을 거란 얘기죠. 뭐 수율 문제라든지 또 양산이 딜레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일정이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율에 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성이 이미 안정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수율도 잘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그 TSMC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겪는 동안 시간을 버는 거죠. 삼성은.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기점 때문에 이제 5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얘기죠. 예, 분명히. 예. 그리고 만약에 5년 내에 안 된다 그래도 원래 계획은 2019년도에 반도체 비전 29년인가요? 예, 1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29년이구나. 반도체 비전 2030. 네. 그게 이제 2030년까지 네. 이제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도 뭐 한다면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2030년이든 예. 28년이든 되기만 하면 예, 맞습니다. 주가는 또 선반영이니까 뭐 예, 맞습니다. 그 상황 이렇게 볼 때 어느 되겠는데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레벨업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2025년도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예. 그렇군요. 예. 엔비디아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엔비디아가 최근 주가가 예. 진짜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전문가분들이나 모든 예. 방송에서 엔비디아를 좀 주목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엄청난 상승세가 예.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예상이 되는지 기대가 되는지.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그 찬반이 상당히 나눠 있어요, 지금. 올라간다, 아니다. 예.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막 욕먹고 막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제 생각은 말씀드리면,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엔비디아 보시면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서학개미들이. 올라서? 예, 많이 팔았습니다. 왜냐면, 올라서, 왜냐면 급작스럽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죠. 예, 지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미리 판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분명히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맞아요.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익 실현을 또 하게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뭐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AI. 예,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챗GPT 이쪽은 거의 인공지능, 그쪽은 엔비디아가 90% 이상 지금 90%요? 예, 거의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수요가 앞으로 지금 이제 초창기인데 계속 이제 온전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당분간은. 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대세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특히 이제 잘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서.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고객 마인드가 상당히 투철합니다. 그래요? 예,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서비스,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발생했을 때 엔지니어를 바로 이제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운영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이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서비스를 다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풀스택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불편함이 없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걸 이제 제때 불편함이 없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록인 전략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둬놓는 예,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쓰지 않으면은 고객이 엄청나게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초창기부터 잘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그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태계를 지금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칩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 이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너무 불편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태계를 되게 공고하게 이제 만든 겁니다. 예. 그럼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되면 예. 삼성전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도 수요가 늘어나면 SK에서 이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또 발생이 되면 또 삼성이 온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전진웅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예. 그래서 이재용 대표님하고 예. 같이 식사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는 거군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보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거기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도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애플이 그거 곡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엄청난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업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게 지금 공장에 보시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를 설계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로 미리 설계를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 최적화로 공장을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비용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공장의 어떤 그 라인을 최적화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적게 발생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생산 능력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이제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건축 산업 이쪽에도 건축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러한 건축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엄청나게 세이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그 제조업들이 다 이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럼 메타버스 쪽도 만약 확장되면 엔비디아가 수혜를 입어요? 수혜를 엄청나게 입겠죠. 지금 매출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그게 나중에 간다라면은 엄청난 그런 혜택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돈이 안 됩니다.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나중에는 그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 그런 거는 막 진짜 1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뭐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나 인공지능. 아, 예, 그렇게 인공지능 해석해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그 주가 상승률도 높은 이유가 칩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플랫폼 기업, 이런 기업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야, 그 플랫폼 기업으로 해석해야 되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쪽도 지금 엔비디아 드라이브라는 이제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엄청난 지금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칩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까지 모든 걸 지금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온 기업들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지금은 뭐 매출이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인공지능 할 때도 처음에 돈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엄청난 생태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니까 폭발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도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실제로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그 기미가 보입니다. 상당히 매출 증가 속도가.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인공지능 말고도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뭐 정부 기관 이런 데도 엔비디아 이런 인공지능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입하지 않는 기업들은 아마 도태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 비용을 웬만한 제조업이나 기업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그런 구독 서비스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싼 가격에 고객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칩에서부터 모든 걸 제공합니다. OS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까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동시에 풀스택으로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은 진짜 코드 하나만 이제 꼽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편하게 이제 만든 거죠. 그 엔비디아가 그렇게 독점하고 돈을 잘 벌고 유망하면 다른 기업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죠. 지금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그쪽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칩만 개발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플랫폼까지 풀스택으로 완전히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이제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하면 이제 고객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따로 하고 소프트웨어 따로 하고 플랫폼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객이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모두 한꺼번에 이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력한 거고 이 90% 독점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물론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뭐 분할 매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빠졌을 때 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판 사람도 많지만 팔고 또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사는 것도 전략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언제 또 떨어지고 언제 올라갈지는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언제 시점이 될지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AI 인공지능 쪽이 커지고 메타버스도 커지고 이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제 거기에 또 연동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트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수혜를 있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엔비디아고. 예, 맞습니다.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그 엔비디아가 이제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혜를 입는 기업이 지금 뭐 삼성이나 SK가 수혜를 입죠. 그 다음에 또 수혜를 입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TSMC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TSMC에서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SMC가 수혜를 입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TSMC가 제조를 하게 되면 또 노광 장비가 필요하니까 ASML 거기서 이제 뒤로 오겠죠. 그러니까 또 ASML이 또 수혜를 보겠죠.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라인을 또 증설하면 소부장 기업들이 또 혜택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선순환이 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예. 만약에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면은 예. 어떤 분야의 기업들을 전망 있게 보세요? 물론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예. 그거 정리 예. 차원에서 예,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삼성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삼성도 좋은 선택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성향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나는 안정적으로 간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원한다.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좋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좋은 선택입니다. 삼성은 아마 손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투자하면. 근데 엔비디아는 분명히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예,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만약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ML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EUV 장비는 다른 기업에서 10년 동안은 만들지 못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인텔이나 삼성도 개발은 만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텔이나 삼성도 뭐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막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모든 장비가 지금 못 들어갑니다. 예전에 뭐 EUV 장비뿐만이 아니고 DUV 그 이전 버전이거든요. 이 장비도 지금 중국에 못 넣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장비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이 떨어집니다. 기술 수준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에는 아마 불가할 거고요.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ASML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 에너지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회로를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 그게 보면은 그 렌즈의 크기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해상력을 높입니다. 그러면 또 훨씬 더 미세하게 이제 회로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 장비가 보통 이제 EUV 장비가 한 2천억 정도 된다 보면 하이 에너지 장비는 보통 5천억 됩니다. 예, 엄청나죠. 그래서 이 장비는 더욱더 못하는 거죠. 다른 기업에서. 그게 아마 2025년 되면 아마 인텔, TSMC, 삼성에서 아마 도입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ASML도 계속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년 내에는 절대 불가하지 않을까. 분명히 ASML도 분명히 중간에 떨어집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또 앞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분명히 성장한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1년 전, 그 전에도 계속 ASML, 그 다음에 엔비디아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고. 맞아요. 예. 예. 근데 중간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모아갔으면 돈 많이 벌었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아, 지금 뭐 반도체 지수 자체도 예.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막 제가 예. 우리나라에서 ETF 8,000원, 9,000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다 12,000원 이 정도까지 예. 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산업은 지금이 최저점이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남들이 안 할 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삼성도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황일 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주식도 나중에 이제 호황일 때 분명히 그런 혜택을 보신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이 네. 좀 더 가시화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예, 예전에 그 이전 대통령이죠. 뭐 삼성하고 그다음에 현대 이렇게 총수 이제 모아놓고 이제 협력해라 이렇게 이제 종용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총수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공장도 방문하면서 뭐 친목도 다지면서 해가지고 이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협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지금 두 가지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인포테인먼트 쪽 이쪽입니다. 예, 이쪽은 상당히 이제 EUV 공정을 사용해야 되는 상당히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개발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구공정은 많이 그래도 올라왔어요. 지금 뭐 엔지니어 채용해가지고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EUV 공정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 이제 개발을 해주는 거죠. 설계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설계와 동시에 이제 파운드리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제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두 가지가 메인인데요. 인포테인먼트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다스 쪽입니다. 아다스 쪽이 먼저 지금 시도를 합니다. 아다스는 이제 운전자 그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데요.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쓰이는데요. 그쪽에서도 그 삼성에서 이제 설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파운드리에서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국내 기업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TSMC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 동질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게 훨씬 더 뭐 물리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협력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아마 계속 확대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현대에서도 그 삼성이랑 하면 좋은 이유가 삼성은 지금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리도 하고 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인포테인먼트나 아다스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쪽도 동시에 이제 삼성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TSMC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하죠. 메모리 따로 받고, 파운드리 따로 하고, 설계 따로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고객이 필요한 걸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삼성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협력을 계속 강화하지 않을까. 잘 되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TSMC, NTL 로드맵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나노 지금 하고 있죠. 예, 삼성이 먼저 6개월 정도 이제 개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TSMC가 한 6개월 정도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이미 GAA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TSMC는 지금 핀팹 방식 쓰고 있고요. 2나노 때부터 이제 GAA 방식을 하는데요. 스케줄은 지금 2025년도에 지금 2나노 반도체 양산 예정입니다. 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3나노에서 삼성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TSMC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7나노 반도체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2나노로. 근데 이제 스케줄 보시면 지금 2024년도입니다. 더 빠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퀘스천은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은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설계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TSMC하고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텔이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생태계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TSMC도 보면 생태계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중요한데요. 네.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었어요. TSMC는 예전부터. 삼성전자도 지금 생태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많이 발전돼 있고요. 근데 인텔은 그런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또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예. 3나노 플러스는 뭐예요? TSMC? 예, 더 이제 버전이 업이 된 겁니다. 계속. 그래서. 예. 인텔은 벌써 이제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면은 예. 인텔 3나노가 나와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수율도 잡히고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나오면 또 그래도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예, 하고는 있는데 지금 고객들의 어떤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해결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삼성전자 정말 잘하고 있네요. 예. 진짜 부지런히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되게 빠르게 예. 따라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앞으로도 잘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세종대에서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석사 과정 맡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쓴 책,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라는 책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은 이제 최소한 3년 정도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엔비디아 사가지고 주가가 분명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도 이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대학교의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